자, 우리 12번 문제.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건축과 관련되는 거 묶어놨어요. 재건축 사업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말하죠. 이렇게 쓰면 틀리네. 그래서 1번은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일 때는 맞는 지문이 되겠지만 재건축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번 틀렸고 2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있다. X. 2번은 작년까지는 옳은 지문이었어요. 왜? 작년까지는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올 2월부터는 이런 예외가 없어. 무조건 재건축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우리가 공부하는 세 가지 정비 사업은 다 정비구역 안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작년까지는 재건축 사업만은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예외가 있었지만 올해는 무조건 정비구역 아니야. 모든 정비사업은.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3번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라고 나왔는데요.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신고가 인가죠. 3번 틀렸고 4번 건축물의 매매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4번은 완벽한 정답이긴 한데 이걸 왜 정답으로 했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완벽한 정답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재건축 사업할 때요. 어떤 사람이 재건축하는 낡은 아파트를 사러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잖아요. 샀잖아요. 그러면 계약서하고 인감증명서를 들고요.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가요. 똑똑 누구세요? 저요. 재건축 아파트 사가지고 조합원 명의 변경 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럼 일단 앉으세요. 그다음 계약서 주시고 인감증명서 주시고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 직원이 컴퓨터를 켜서 엑셀 파일을 열어요. 거기서 이제 이름하고 주소를 바꿉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현재 주소 이름을 바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신고해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묶어가지고 거래가 활발할 때는 이걸 법조문 이렇게 써놨어. 건축물의 매매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극히 당연한 것을 써놨어요. 그 재건축 아파트가 1,500세대면 자기를 제외한 1,499명의 동의를 받아야 돼? 당연히 조합원의 동의 없는 거지. 동의 없이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신고는 조합에서 다 신고를 해요. 시장 군수 등에게. 우리 조합원 바뀌었다고. 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은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막 그러는데 아니 1,500세대 재건축할 때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1,499명의 동의를 받으라면 가서 똑똑 누구세요? 이번에요. 낡은 아파트 옆집 거 사러 왔는데요. 동의서 1,499장 받아오래요. 말이 안 되지.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는 2만 세대야. 12,000세대. 12,000세대. 말도 안 돼. 그렇죠? 예. 4번이 물론 옳은 겁니다. 재건축 사업 안전 진단에 드는 비용 원칙은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한다. 예외적으로 안전 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죠. 예. 4번이다. 13번의 사업 시행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사업 시행 계획 등이 나오는데요. 요 사업 시행 계획 등은 언제 나오냐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사업 시행 계획 나왔는데 작년까지는 계획자가 없었어. 그냥 사업 시행 인가였어요. 올해부터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입니다. 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것은 우리 건축법으로는 건축 허가 받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받으면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축 허가야. 땅이 있다. 저 땅에 건축 허가 나왔냐? 나왔다. 그러면 그 땅값이 올라가. 예. 여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았냐? 받았다는 순간
바로 지분값이 폭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나오냐 그러면은 나왔냐 그러면 곧 나올 거예요. 그래 공인중개사들이. 그리고 한 5년 지났어. 예, 곧 나올 거래. 예, 그래 한 5년 지나 나와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다. 그럼 바로 확실하게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 보통 새 아파트 이삿짐 싸고 들어가는 게 5년 정도 걸려요. 예.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지분을 샀다. 인가 직전에 샀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5년 후에는 가구를 바꾸는 거야. 전자 제품도 바꾸고. 그래서 그때 입주하는 지역 주변에 가면 근처에 전자 대리점에서 와서 막 찌라시 막 뿌립니다. 해가지고 가구하고 전자 제품. 예. 대형 그 테레비하고 냉장고가 트럭이요. 1,500대가 달려. 예. 한 입주하는 2, 3개월 사이에 엄청납니다. 그때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 가전 수거하는 거 이제 죽어납니다. 다 수거하는데요. 이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될 때예요. 그럼 요때가 바로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인가를 받냐 그러면은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의 효과, 인가 고시 있는 효과가요. 사업 시행자 이제 수용권하고 일시 사용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이때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가 수용 사용권을 취득하는 시기입니다.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요. 120일 내에 이게 작년에는 60일이었어요. 60일. 그랬더니 다른 학원에서 어떤 분이 선생님 이거 혹시 21일 아니었니? 21일은요 언제였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었거든. 그건 분명히 공인중개사 학원 처음 왔다 그랬는데 그 학원을 처음 오셨던 거야. 그 학원을. 예, 몇 군데 도신 거야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인근 학원. 이 학원에서 한 2, 3년. 저 학원에서 한 2, 3년 했는데 무심코 선생님 요거 예전에 21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8년 전 규정인데 예전에 21일이었다가 이거 60일로 바뀌었거든요. 올해 120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잘못 말했다가 본인의 과거가 들통났습니다. 들통나가지고 그래서 학원에 오셔가지고 2달 있다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민법을 한 65점을 맞은 거야. 2달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사기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민법 그렇게 잘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8년 하고 2달. 8년 하고 2달이었어요. 8년 하고 2달. 120일 내로 올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120일 내에 이제 분양 공고를 합니다. 분양 공고. 자,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바로 조합원 여러분 중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으신 분들은 분양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분양 공고할 때는요 계략적인 부담금,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하고요. 분양 신청 기간, 언제까지 분양 신청하라는 분양 신청 기간 등등을요. 기타 등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요. 그리고 이 통지한 것을요. 일간 신문에 공고합니다. 일간 신문에 이것을 공고합니다. 이 공고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요. 분양 공고라 그래요. 이것을 분양 공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분양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해요. 이때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작년까지는 청산이라 그래. 올해부터는 손실보상이라 바꿨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나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나오고 이제 분양 신청을 다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양 신청한 사람한테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주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고 고시해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다. 그러면은요, 이제 사용 수익의 정지가 일어납니다. 낡은 토지 건물을 더 이상 쓰면 안 돼. 사용 수익의 정지가 일어나요. 이제 다 이주해야 돼. 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 나오는 절차가 바로 드디어 사업 시행이 시작돼요. 우리 사업 시행의 출발은 철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하기 직전 단계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서요, 모든 게 다 나와요. 이런 낡은 토지 위에 낡은 건축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꼬맨 자국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낡은 토지, 낡은 건축물을 부시고 새 아파트, 새 대지에 새 아파트를 이렇게 짓게 되는데요. 낡은 토지 건물을 철거해서 새 아파트에 새 건물을 짓는 것의 모든 계획이 다 관리처분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20평대를 분양받는지 30평대 분양 대상인지 다 관리처분 계획이 나와요. 총 몇 세대를 짓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모든 거. 이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하기 직전이니까 이때 이제 다 이사를 보내고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고 철거에 들어갑니다. 철거해서 새 아파트 짓는 한 3년 걸려요. 다 지었다 준공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를 합니다. 공사 완료 고시를 합니다. 이때 이제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은 새롭게 지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 설계에 들어가요. 요 분양 설계는 뭐냐 그러면 만약에 25층짜리 아파트 한 동을 완공했다. 완공하는 순간은 소유권이 한 개야. 일물 일권쥐 한 개라고요. 건축물 소유권에 대한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죠. 이때 이것을 분양 신청한 사람들한테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 줘야 돼요.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정비 사업으로 대지가 얼마나 조성됐는지를 대지의 확정 측량해야 돼요. 대지의 확정 측량. 이거 항상 오차 때문에 확정 측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요. 토지의 분할 절차. 토지의 분할 절차가 거쳐서 확정이 돼야지만 대지권이 정해지거든. 그래야지만 이제 구분 소유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분양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한테 분양해 주는 것을 분양 처분입니다. 분양 처분 그러는데 이 분양 처분은 소유권 이전한다는 이전의 고시를 먼저 해요. 이전의 고시를 먼저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소유권을 이전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하고 청산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절차인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부터 해서 저 끝에 등기 청산까지가 시험에 나올 때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이 관리 처분 계획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논란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는 거 실무에서는 무척 중요해요. 이것만 받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 하고 5년 후 입주하니까. 그래서 주변에 부동산에도 물어보거든. 저기 재개발 저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났어요. 그러면 곧 나올 거예요. 이걸 절대 믿으면 안 돼. 곧 나온다는 것이 보통 한 10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5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나와봐야 알아. 근데 실제로 나오는 것을 한 달 전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조합장을 하고 임원들만 알아요. 왜? 이제 시장 군수 등이 찍어준다는 것이 확정되는 시기 있죠.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이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다음 달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 나와 그러면은 또 안 믿어.
양치기의 소년과 늑대와 양치기의 소년. 하도 한 몇 년간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장하고 그때 이제 임원들은요, 이제 이게 사업성이 좋다 싶으면은 낡은 지분들 이제 매입에 들어갑니다. 슬슬. 예. 살 거 다 사놓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돈 되는 게 재개발 지역이에요. 재개발 지역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분양해 줄 수가 없어요. 단 조합의 정관에다가 써놓았을 때는 무허가 건축물도 재개발해서 분양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기 전에 소문을 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대법원에서 분양권을 못 주겠기 때문에 못 준다고. 예. 맞아요, 이거 맞아. 예. 근데 단 예외는 아무한테 말하지 않아. 예외. 판례 예외가 하나 있거든. 조합 정관에서 예. 분양권 줄 수 있다가 쓰면 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합 정관을 슬슬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줄 수 있다. 그죠? 그럼 바꾸기 전에 그 무허 건축물은 다 누가 다 매입하겠어요? 조합장하고 임원들이 자기 이름 하면 안 되죠, 절대 그렇지? 예, 다 매입해놓고 그 다음에 바꿔놓는 거예요. 주로 이런 것만 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았을 때 지분값이 폭등하는 시기라서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 몇 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3번. 사업 시행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나요? 1번. 시장 군수동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0%예요.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하자 보면은 지정 개발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행사인데 시행사가 사고를 많이 터뜨렸거든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그 굿모닝 시티 아세요? 굿모닝 시티 동대문에 그런 사고가 좀 터지다 보니까 우리 시행사는요 1억만 있으면 1,000억짜리 사업을 해요. 1억 가지고 1,000억짜리 사업 한다니까 1억 가지고 시행사가. 예. 그래서 시행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입에 달고 사는 게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100억 이상을 자기가 번대. 근데 당장 점심 먹을 돈이 없어. 그래서 시행사 일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피해서 가야 돼요. 그때 가면은 한 10명 정도가 따라 나와요. 그 직원들이요. 예. 한 명만 손님이 오시면은 다 따라 나와. 같은 식구라면서 다 따라 나와요. 예. 그래서 당장 밥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 시행사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딱 가서 시행사 사람들 보면은 여기 왜 내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곳에 와 있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예. 달동네 와 있는 기분이야. 다 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요 지정 개발자가 워낙 사고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조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시험에 계속 나와요.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예치할 만한 시행사 별로 없거든요. 예. 계속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명예훼손 그것만 없으면요. 우리 학원에서는 명예훼손이 돼요. 초, 중, 고등학교하고 학원은요. 명예훼손이 돼.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되는데 대학교 강의는 명예훼손이라는 게 안 돼요. 헌법에서 보장이 돼요. 그 대학교에서는 다 실명으로 얘기해요. 대학교에서는 강의할 때. 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절대 명예훼손이라는 소송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대학교 강의는요. 근데 초, 중, 고등학교는 보장을 못 받고 학원도 보장을 못 받아요. 아무리 사실인 걸 얘기해도. 사실은 명예훼손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도 무조건 명예훼손이야. 그것만 아니면은 여러분 공부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 왜 그 대리권 남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명성그룹 사건이고 명성콘도 있죠. 지금 하나콘도 옛날에 명성콘도였어요. 명성그룹의 김초로 회장 사건이거든요. 그 판결문만 보면은 외울 것도 하나도 없어. 예, 그게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이 있어요. 저기 상업은행 그 해화동 있잖아, 서울에 해화동 지점에 상업은행 대리가 한 거예요. 그게 상업은행 대리가 수기 통장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 예금하는 사람한테 전산 처리를 하지 않고 자기가 통장에 손을 써준 거예요. 그 대신 이자를 많이 줘. 예.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리를 비우면 탈로가 나거든. 그래서 한 3, 4년간
휴일 날에도 계속 나오고요.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한 거예요. 명절 때도 출근한 거예요. 그래서 표창을 몇 번 받았어요. 이렇게 훌륭한 직원이 다 있는가. 승진시켜준다는 거 승진 거절했습니다. 예, 자기는 이익이 좋다고 가지고 모든 은행원들의 기감이 됐던 그 대리인데 나중에 이제 사건 터졌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본인이고 이 대리가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은행 대리가 한 것에 대해서 민법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책임을 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이거는 은행 본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대리권 남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죠. 이게 바로 대리권 남용. 그래서 표현 대리에서 본인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게 대리권 남용이거든요. 이게 바로 명성그룹 사건이에요. 김초로 해당 사건. 그러면 이걸 갖고 판례를 가지고 공부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부동산은 다 나와. 명성콘도 뭐야? 숙박시설. 건축법상 숙박시설에다가 다 나온다니까. 의사표시 다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공부할 때 재밌겠어요. 예. 근데 실명을 쓸 수가 없잖아. 판례도 이름을 갖다 빵빵빵으로 써야 되거든. 판결문에도요. 예. 여기도 제가 뭐 명예훼손만 없으면 설명 진짜 많아. 엄청나게 많아. 뭐 교육감 200m? 교육감 말하면 또 명예훼손 걸려 이거 누군지. 그래가지고 이 대학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학원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어. 예. 근데 예? 무슨 자유? 편집은 무슨 편집? 또 혼나. 예, 예. 이 안에 있는 분이 또 이렇게 제보를 하면 역시 또 처벌받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조문이 생긴 게 바로 동대문에서요. 예,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였어요.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예치해라. 이게 생기고 계속 시험에 나온 거죠. 거의 다 예치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예. 그다음 2번 지문은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서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돼야 된다. 이건 몇 년 전에 신설됐거든요. CCTV 같은 거 포함해서. 예. 3번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가 돼 있을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사업시행 계획 인가하기 전에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해야 된다. 선생님 교육장 혹시 교장 선생님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시도에는 교육감이고요. 시군구에는 교육장이라고 돼 있어요.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문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교육감 선거가 더 가열됩니다. 교육감이 반대하면은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못 내줘요. 예. 분양권 하나 줘야지 뭐 그냥. 4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생님 저 몇 분의 몇 너무 짜증나는데요. 4번 지문이 올해 신설된 조문인데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죠. 그럼 우리가 이때 20명 미만이든 멀든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요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이었거든요. 똑같아요.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 설립 동의 요건하고 똑같아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을 때도 동의를 하는 거 똑같습니다. 5번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대지 면적 10% 범위 안에서 변경할 때는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신고해야 된다. 정비법에서 경미한 사항은요. 사업 시행 계획이든 관리 처분 계획은 다 10%야. 그래서 정비법에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이든 관리 처분 계획 변경이든 경미한 사항은 다 10%다. 기억하시고요. 예. 뒤로 넘겨주시면 이제 14번에 재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몇 번이 틀렸나? 5번 조합이 시도지사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할 때 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해서 인수해야 된다. 이 5번 지문을 일단 제껴 놓으시고 이건 틀려 있거든요. 이건 또 언제 개정될지 몰라요. 그럼 지금은 주택자를 띄고 그냥 재개발 사업이라 그래야겠죠. 이게 기출 문제라서 나올 때는 주택
재개발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어 있죠. 그냥 재개발로요. 예.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우리 교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본서. 기본서의 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과 관련해 가지고 나와요. 예. 임대주택 인수 요청해서 임대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예. 몇 페이지 나와요? 408페이지. 예, 맞아요. 예. 우리 지금 7페이지 밑에 한번 보시면 407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5번을 한번 보세요. 407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5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 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렇죠? 국토부 장관 등등이. 이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등등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자 대통령령을 봤더니 기억본 보세요.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등이 우선해서 인수해야 된다. 아마 이 밑줄 그어져 있죠? 예. 깜짝 놀랐을 거야. 자기가 밑줄 그어놓은 것을 이제 발견했어. 그렇죠? 예.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는요.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바로 여기 이제 그 지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문제를 보시면은요. 그 지문이 지금 틀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5번 틀려 있죠? 예, 방금 그 지문이 옳은 지문입니다. 읽었던 것이요. 일단 5번 틀렸고 그 다음에 1번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극히 당연하네. 사업 시행 계획서는 일부 건축, 이때 일부 건축물은 상가 같은 거예요. 존치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요. 최근에 지었던 상가 같은 거는요.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원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리모델링해서 쓸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포함될 수 있고.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시설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 지금 여기 3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사업 시행 계획 중에서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시설,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주차장,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위치 변경은요. 이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왜? 상가 같은 것의 위치를 바꾸면은요. 그 상가의 가치가 바뀌거든요. 이것은 경미한 사항 변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대 복리시설 위치 변경은 경미한 사항 변경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 건물을 임시 거주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된다. 맞아요. 지금 4번 지문은 뭐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임시 수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국가나 지자체의 시설을 사용할 때는요. 국가나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 단 제3자 매매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예외도 있고 이때 대부료나 사용료는 면제. 선생님 사용료는 뭐고 대부료는 뭐예요? 사용료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했던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을 사용할 때는 대부료라 그래요. 예. 그럼 나오죠. 행정재산, 일반재산 나오죠. 점유취득시에 나오죠. 그때 행정재산 쓸 때는 사용료 내고요.
일반 재산 쓸 때는 대부료를 내요. 예. 예전에 저한테 뭐 물어보던 우리 합격생이 계속 대부료라 그래서 나는 일반 재산인 줄 알았어. 보니까 행정재산이야. 그럼 사용료라 그래야지. 사람 헷갈리게 대부료라 그랬거든요. 나 일반 재산인 줄 알았거든. 이건 면제된다. 예. 15번에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기. 몇 번인가요? 1번. 자, 요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요. 원래는 지금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이런 거죠. 원래는요. 우리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에서요.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8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시행자에서 아웃시키고요. 이제 누가 시행자가 되냐면 시장, 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돼요. 단 천재지변일 때는 시장, 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 말고도 지정개발자까지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우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어디 나오냐면 이게 좀 앞에 나와요. 사업 시행자 파트에 나오는데 기출 문제라서 뒤에 나오는 거죠. 예. 사업 시행자 파트 몇 페이지 나옵니까? 예, 357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면 35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기본서 357페이지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 나오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죠. 재개발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은 조합만이 시행자가 되는데 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사업 시행자 자격을 박탈하고요. 대신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1번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천재, 지변이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2년 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 선생님 뭐 2년이 3년 나올 수 있을 텐데 뭘 나올 수 있어. 틀리게. 뭐 이거 왜 2년입니까? 2번이잖아. 그래서 2년이야. 3번 추진위원회가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선생님 추진위원 나올 때는 2년이고 조합 나올 때는 3년이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5년 내 신청하지 않고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 해제할 때는요. 추진위원회 2년, 조합 3년,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5년 내 신청하지 않아서 나왔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럼 이게 3년입니까? 3번이잖아. 그렇죠? 3년이야. 예, 3번. 예, 3년. 4번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 있다 인정할 때 순환 정비 방식은 순환용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는 마련할 능력이 안 돼요.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 사업 시행 인가가 취소됐을 때 시험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7번하고 8번에서 정답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짜증나. 네. 7번은요. 국공유지 면적이나 국공유자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의 전체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 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했을 때 8번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수 등등 시행자 지정을 요청했을 때 선생님 보통 우리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을 앞에 쓰고요. 토지 면적 2분의 1을 뒤에 쓰지 않습니까? 다른 조문은 다 그런데 이 조문은 면적을 앞에서 써놨어. 그렇죠? 이 조문은 같은 의미인데 그렇죠? 총수 3분의 2, 면적 2분의 1인데요.
7번하고 4번에 이 동의 요건을 시험에 내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요 문제다. 다시 우리 문제집을 보시면은요. 예. 그래서 지금 15번에 1번 나왔죠. 예. 당해 정비구역의 토지 면적, 예.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 3분 이상자가 시장 군식점 시행을 요청할 때 1번은 이거 해당하잖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2번이 틀렸네. 왜? 3분의 1은 안 나오잖아. 그렇죠? 예. 전체 토지 면적에 거기 보면 2분의 1 예,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15번에는 2번이 틀렸고 실제 이 문제 나왔을 때 틀린 사람은 없었어요. 왜? 3분의 1은 안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쪽 파트에. 순환 정비 방식 천재지변 2년 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알만하고 3, 4, 5번은 알만했다. 1번 아니면 2번인데 3분의 1은 없었거든. 그래서 2번 다 찍었다. 문제 맞히기 쉽게 내줬어요. 16번에 정비사업 시행 방식 허용되지 않는 거. 요런 형태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요런 형태가.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은요. 허용되지 않는 거. 지금 1번 보시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 건설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 이거 좀 틀렸다. 재건축에선 절대 환지가 나면 안 되죠.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런 것만 나오면 진짜 기분 좋겠다. 혼용도 물론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번 다 틀렸고 2번 수용하는 방법과 환지로 하는 방법 두 개를 혼용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능하다. 3번 수용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능. 4번 관리처분 계획으로 하는 재개발 가능. 환지로 하는 재개발 가능.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자, 17번부터가 이제 사업 진행 순서가 나오는데요. 이걸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